네, 안녕하세요. 버퍼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엠맵 포트스캔 그리고 그것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자동화 업무들을 좀 다뤘는데, 거기에서 이어서 그런 결과값들에서 또 어떤 정보들을 좀 보태면은 더해 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좀 우리가 취약점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취약점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이트가 바로 NIST 거먼트 정보에서 제공해주는 MVD. 우리가 MVD 같은 경우는 내셔널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약자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취약점에 관련된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뭐 CV 취약점이라고도 또 이야기하는 공통 취약점 그러한 번호들을 이용을 해서 이 취약점들이 어떤 ID 값을 이용해서 그 정보들이 어떤 것들 정보 그 취약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응 방안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정보들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CVSS라고 하는 영향도 평가 그런 매트리스 정보나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해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안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정보들을 많이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준 걸 뭐냐면은 바로 공개적으로 취약점 API 정보들을 또 제공을 해줘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왔던 히스토리 정보들이나 현재 이제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CV 정보들, 그것을 뭐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버전 정보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MVD 그 다음에 API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사이트들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서비스지 MVD NIST 거버넌트 정보 사이트에서 이렇게 API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문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장표들이 쭉 많고, 우리들이 지금 사용할 것들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키워드로 검색하는 요 API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뒤에 사용하는 것들도 다른 뭐 API 정보 같은 거는 키 정보들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파라미터 정보들이 있어야 하는 건데,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는 파라미터 뒤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 뭐 제품 번호 아니면 이제 버전 정보까지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요를 딱 복사를 해서 키워드 서치입니다. 요것을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브라우저가 거의 뭐 닫힌다 할 정도로 이제 버벅거리는 거죠. 그래서 한참 뒤에 이제 브라우저가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단어,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취약점 사례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들도 많이 대량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뒤에다가 이제 버전 정보까지 여러분들이 붙이면 조금 더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 값들을 우리가 이제 포토스캔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이제 좀 자동화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부터 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앞에서 그대로 포토스캔 정보들을 이제 했습니다. 진행을 했어요.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버전 정보하고 제품 정보하고 이제 버전 정보라는 것들이 나와요. 후에는 이거를 이제 이스프로이트 DB라고 하는 그런 곳에다가 비교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API 요거 MVD API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이제 프린터를 한 거거든요. 이따 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값들을 가져오는 거죠. 발견된 취약점들이 요거다. 그 다음에 굉장히 심각하다, 크리티컬.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보들, CVSS하고 관련된 정보들 9.8,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9.8이 나왔다, 10점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그때그때마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물론 요거를 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예전에 이제 만든 NSE 중에서 이제 볼스캔 같은 거나 볼륨 스캔 같은 경우나 이런 애들이 좀 요거를 좀 아이디어를 내서 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 좀 속도가 좀 많이 느리고요. 너무나 많은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한번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가져와서 또 이제 고객들한테 난 제공을 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것들을 좀 사용하는 것들을 권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코딩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코드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쪽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IP 주소가 입력이 되면 그 타겟팅을 가게 되죠. 그래서 위쪽에 이제 스캐닝을 하게 되고요. 이 스캔 과정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하고 동일합니다. 그 코드를 그냥 그대로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v 옵션을 꼭 붙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프로덕트 정보하고 버전 정보들을 꼭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걸 기준으로 서치를 하게 되죠. API에다가요. 그래서 꼭 -sv 옵션을 붙여야 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NSA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도 꼭 -sv 옵션을 붙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이 버전 정보나 프로덕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꼭 이 옵션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돌렸던 것들을 이제 호스트하고 포트 기준으로 이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sv 옵션을 붙였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하고 버전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get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요거 정보들이 있으면은 가져온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프로덕트 정보하고 버전 정보가 있다면은, 왜 그러냐면 요 두 개를 가지고 정보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체크 취약점 함수에다가 체크 vulnerability 함수에다가 보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냐면 저 위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덕트하고 버전 정보를 이제 파라미터를 보낸 거죠. 그래서 위쪽에다가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다가 이제 보내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프로덕트 정보하고 버전 정보들을 이제 전달을 받고요. 그 결과 값들은 이제 나중에 리스트 형식으로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지금 현재 호출하는 부분들이죠. 요 위에는 이제 MVD API URL 주소를 정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아까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붙였던 그 파라미터들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파람즈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서치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리설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 5페이지로 좀 제한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붙여가지고 그냥 바로 사용을 했죠, 아까요. 그래서 프로덕트 정보하고 버전 정보하고요, 이 키워드에다 그냥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붙여가지고, 물론 이제 중간에 이게 띄어쓰기 해야 합니다. 하나 스페이스가 있어요. 띄어쓰기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띄어쓰기 해가지고 URL에다가 그냥 보내면은 그 결과 값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디버깅용으로 이렇게 프린터를 찍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나온 거 있으면 얘가 5페이지 제한으로 해가지고 쭉 나온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가져오면 또 이제 버벅거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들을 가져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 결과 값들을 보시면은 뭐 리설트 페이지 정보 이렇게 위에 뭐 CV 정보 이게 쭉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할 거고,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CV라고 하는 것들 안에 ID 정보부터 좀 필요하죠. 그래서 CV ID 정보부터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취약점이라고 나온 것들, 얘가 이제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값들이 있으면은 CV 정보들을 나는 가져오겠다. 없으면은 이제 빈 공간이죠. 이거 정의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 get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get 함수를 이용해서 없으면, 데이터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도록, 아니면 이제 널값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더 정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오류가 발생을 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만약 없다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머지들은 다 똑같아요. 모든 이런 API 정보들의 결과 값들을 가져오는 것들은 여기에서 그냥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가져오냐 그것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뽑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CV 정보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CV 정보에서 ID 값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또 매트리스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트리스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아래쪽인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요것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get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붙여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 매트리스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안에 또 이제 요 정보가 있으면은 가져오라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값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보를, 결과값들은 요 정보들을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앞에 있는 것들, 앞에 정보들, 첫 번째 정보들을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이제 하나씩 가져오셔도 돼요. 이런 것처럼 CV 정보를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셔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올 것들을 골라내야겠죠. 그래서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CVSS 데이터 정보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들이 베이스 서버리티 정보들, 그 다음 베이스 스코어 정보들,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9점대 아니면 10점대 이런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래쪽도 동일합니다. 아래쪽도 동일하게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이렇게 쭉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값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들을 다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결과를 저희가 위에서 정리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다 이제 모아야겠죠. 그래서 CV 정보들, 디스크리션 정보들,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서브리 정보들, 스코어 정보들, 퍼블리시티 정보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취약점 인포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정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다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기까지 우리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얘네들을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엑셀 파일로 정보를 이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제이슨 파일로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소스 코드를 제가 일부러 좀 붙이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콘솔로 또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 먼저는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일부러 여기다,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결과값들을 어떤 걸로 저장할 것인가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거를 그냥 엑셀 파일하고 제이슨 파일로만 이제 가지고 있을 거냐, 고객들한테 그렇게 줄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고객들이 직접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자신이 직접 포트 스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 값들을 자기가 다시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제일 앞에서 제가 보여줬던 그 최종의 결과물, 이제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스트리밍 같은 경우나 이런 웹 서비스 기반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동화 업무들을 하나씩 업무에다 추가하시라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견된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찍은 거죠. 그래서 결과가 지금 이제 콘솔로만 출력되는 것까지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으면은 다음에는 이제 플라스크를 좀 배워야 하는데, 플라스크는 좀 이제 다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뒤에 기회가 되면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플라스크들을 배우셔가지고 UI로 좀 만드셔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개발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